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마하기 전에 만나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유치원법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예, 참 그렇죠.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뭐 날짜로 치면 1년 4개월 만에 통과가 예, 된 거니까요. 예. 법안 발의하고. 그러니 뭐 저로서는 진땀을 뺐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천신만고 끝에 그러니까요. 결론을 그래도 났습니다. 그런 결실을 맺고 또 출마하게 돼서 숙제는 좀 마음속으로 덜었다 싶으셨을 텐데 혹시 네. 총선 기간 중에 유치원 관계자나 사립유치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거나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사실 그런 거를 각오하고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다는 결론이 났어요. 예. 보좌진들하고 얘기를 할 예. 때 뭐 왜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내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뚜껑을 열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판을 튀기는 거하고 결론 내리는 거 좀 달리 가게 됐고요. 예.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할 일은 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워낙 국민적인 그 관심과 호응이 있었던 사안이라서요. 예. 한유총 사립유치원 원장 단체에서는 그 선거 기간에는 거의 아무것도 해코지 같은 건 못했고 오히려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뭐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집회 뭐 열어서 예. 박용진이 그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구축하려고 그런다. 예. 이런 얘기 그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했고 실제로 뭐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협박도 했었고 그런데 정작 선거 때는 역시 국민의힘이 더 셉니다. 예. 그동안 당 내에서 참 바른 소리 많이 한다고 이런저런 좀 쓴소리도 들었을 네, 텐데 예. 그래요. 그래도 국민들이 그런 점을 잘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하고 우리 패널들께 질문 기회를 넘길 텐데요. 이제 당선증 받으셨죠? 예, 어제 두 받았습니다. 번째 당선증 받으셨을 텐데 예. 맨 처음 초선 당선증 받을 때 하고 이번에 받을 때하고 각오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다르죠.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중고신인이에요. 그래서 2000년부터 선거에 나섰고 예. 그러니까 16년 만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낙승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상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국민들의 기대감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와서 예. 마음이 되게 무겁고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180석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를 얻은 여당은 더 겁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엄살이 아니고요. 이해찬 당대표가 일부러 열린우리당 그 시절의 그 기억을 꺼내 들고 예. 아프게 얘기하잖아요. 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더 낮게 해라. 몸 더 낮추고 뭐 간단히 말하면 초대선들에게 입 조심해라 한 거예요. 네. 몸가짐 똑바로 하고 입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국민들의 기대를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당 지도부나 우리 초대선 의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마음 무겁습니다. 이번에 큰 표 차이로 이겼으니까 사실 내 당선에는 큰 문제 없겠구나 하는 것을 좀 선거 운동 기간에 느꼈을 것 같은데 예. 혹시 박 의원뿐만 아니라 이 정도 분위기면은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혹시 들었습니까? 선거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선거 초반에까지만 해도요. 예. 본선거 들어가서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잘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성격상 심판 선거일 거다라는 것이 있었고 이게 어쨌든 그런 결과를 뭐 예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서 한 40개 정도가 이렇게 서로 스윙보트 지역입니다. 예. 우리 선거에서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누가 감히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역시 한국 정치나 한국 정치에서의 선거는 내가 잘해서 점수 나는 게 아니고 상대 진영에서 헛발질해가지고 점수 나는 경우가 마치 그 대학가의 그 족구 대회 하듯이요. 대학교 뭐 다들 뭐 스파이크 잘 때린다고 하지만 그 점수는 그 상대 진영에서 헛발질해서 나거든요.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보수 정당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무리 봐도 신뢰하기가 힘든 거라서 국민들이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고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한 대로 모으려고 하셨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패널들께서도 궁금한 부분 많을 거니까요.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수 평론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박용진 의원하고 젊은 시절 한 5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민주노동당에서 같이 출마도 했고요. 예. 그때부터 참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고 예. 정말 그 미래가 창창한 정치인인데 오늘 나와서 더 반가우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에 유치원 3법 개정 이런 과정 그리고 또 계속 뭐 소신 있는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키워왔는데 이런 선거 과정에서 사실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유치원법을 다루게 되면 현실의 그 구체적인 유권자한테는 어떤 심판을 받을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심을 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 혹시라도 유치원 관계자를 만나면 어떻게 또 설득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 유치원 그 원장님들의 표 조직력이나 동원 능력 그리고 그들의 로비력은 뭐 익히 우리 정치권에 다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답답한 건 이른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표가 더 될 수 있다고 하는 학부모들은 정작 보이지 않고 모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각오를 했느냐면 요 문제를 드러내고 토론회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뒷골목으로 이게 뭐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뒷골목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이익 집단의 힘에 로비력에 이렇게 그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 괜히 우리한테 덤빈 거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손해날 줄 알고 덤볐는데 국민적인 호응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 정치에 뭐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용기를 냈는데 그냥 조용히 사라져 가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 실패한 대통령 후보들, 실패한 정치인들 중에도 용기 있게 했는데 그냥 그 시대에는 평가받지 못한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면서요. 저는 뭐 용기도 있었지만 운도 많았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더구나 민주당의 정부 여당의 소속원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시간상 패널 한 분께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질문하시죠. 예, 저는 두 가지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먼저 제가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야당이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예,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위원회 후반기 활동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예. 활약상에 두드리셨고 그 만약에 21대 국회에 등원하시게 되면 계속 교육 일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계속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공무원들을 국정감독을 하는 것이 이제 국회 또 기능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많이 바꾸셔서 의원님 같이 이렇게 뚜렷한 어떤 전문성을 획득하신 분들이 계속 그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약간 저는 뭐 다른 상임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 철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분야, 교육의 많은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고 근데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할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분들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한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고요. 다만 그 어느 분야에나 있는 그 잘못된 관행들, 이른바 뭐 적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싸우고 하는 거에는 초선이니까 용감하게 했는데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원래 제가 일하고 관심 갖고 집중했었던 경제개혁 분야, 경제민주화 분야에 적극적으로 좀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예요. 근데 네. 교육감이 담당하는 그 해당 분야가 초중등 교육이고 교육부 장관은 이제 그 고등교육 대학생들을 관할하는데 교육부 장관의 임명직인데 교육감은 이제 그 선출직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당적을 갖지 않은 분들이 출마하지만 실제 정당의 영향 아래 선거가 치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뭐 진영을 떠나서 출마하게 되고 초중등 교육이 상당히 그 어떤 바람에 휩쓸리고 있다 이런 어떤 폐단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시도교육위원회가 지금은 이제 시도 의원들하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인 견제 기능도 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직선제를 폐지하자 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식으로 바꾸자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제 그리고 이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지적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런닝메이트제를 아예 하자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서로 다른 정당,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육자치라고 하는 부분에 그 방향은 좀 맞다고 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 바람을 막아내기 위한 교육 분야에서 중립성의 그 부분의 제도들께서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 네, 전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좀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진보 정당에서 몸을 예. 담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민노당하고 진보 신당까지 같이 하셨는데 총선 직후에 눈물을 흘리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이 앞으로 국민의 좀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별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전히 저랑 같이 했었던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정의당은 애초에 통진당을 합당할 때부터 잘못된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진당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이미 떠났고요. 그래서 그 뒤에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반성하고 반성했다고 해놓고 지금 정의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지난 4년 동안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실망했을 겁니다. 고담 줍는 수준에서의 진보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럼 제가 밤을 새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진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서 정의당이 보여준 만큼 평가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정의당도 빨리 세대 교체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분도 제가 밤을 새서라도 비판해달라면 해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애증이 읽혀집니다. 최경철 의원 질문해 주실까요? 네. 김혜영 의원하고 네. 금태섭 의원하고 같이 그 3인방으로 불리는데 쓴소리 3인방으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조홍천 의원은 왜 자긴 자꾸 빼냐고 그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단? 예. 그렇다면 왜 나는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여기에서 쓴소리를 해야만 한다. 원래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명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그 쓴소리와 바른 소리를 어떤 비판이 있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역시 손해를 좀 본다 손치더라도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도 계셨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쓴소리 흡수력은 민주노동당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흡수력이 좋다. 네,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제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두수 선배는 민주노동당 혁신 얘기하길래 제가 두 가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라. 두 번째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운동 세력과 노동운동 세력이 민주노동당의 기반인데 이 두 개의 성역을 깨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 앞에 갈 수 있냐 했다가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이번에 민주당 안에서 제가 문자 몇 개 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때는 거의 매장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예. 바른 소리 하고 또 필요한 얘기 하는 건 저는 어떤 정치인이든 가져가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패널들 질문에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중고 신인 얘기하셨는데 쭉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켜보시고 또 지난 20대 국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대 국회, 20대 국회와 달라져야 한다면 가장 크게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것 하나만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180석을 얻었으니 그리고 겸손하게 하겠다고 했으니 야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석, 100몇 석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120석에 담겨있는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120석에 담겨있는 국민의 뜻을 우습게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국회는 저는 100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혁명정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80에 담긴 뜻만큼 그러면 우리가 54%만큼 할 테니까 그것까지 인정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46 정도는 우리도 얘기를 들어줘야 될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100씩 우리 원하는 대로 100씩 어차피 못 갑니다. 54만큼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반 동안 한다? 그러면 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요 최고의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회에서 여당이 더 낮은 자세로 야당에 귀 기울이고 하나하나 손잡고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 없이 각자 갈 길만 가고 각자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그 모양이 됐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군요. 그러나 동시에 야당한테도 국민들이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 이제 너희가 뭐라고 그래도 발목 못 잡아. 예. 180석 해놨어. 예. 그러니까 너희도 대안 갖고 얘기해.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당이 박살이 나고 정부가 박살이 나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 침대 축구하고 발목 잡겠다고 나서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 독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그걸 봅니다. 야당의 논리가 부족한지 여당의 패권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여당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은 보다 실력을 갖춰서 이렇게 성실하게 논의를 예. 임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에 우리 유권자들이 표를 주신 것은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잘 하셨다고 평가해서 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 말, 옳은 소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갖고 예. 할 일은 똑바로 하고 할 말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나봤습니다.